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중국어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는 중국어 강사뿐만이 아니라 엔잡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반갑습니다. 텐션이 좀 다르세요. 네. 텐션이. 네, 강사 항상 소개 시작은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하이톤으로. 네. 네,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치원 출강부터 네, 공부방 운영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살 노래하는 친구가 이닝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인터뷰 4일 만에 이렇게 밝은 오프닝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요? 되게 그 뭐 정도는 네, 항상 기본으로. 차분히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아직 깨지 못한 채 시작하시는 강사님도 계셨는데 이렇게 준비 네. 다 해 주시고 오프닝을 해 주시는 이런 열정 너무 아,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부터 인제 선생님의 스토리 속에 궁금할 법한 내용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선생님이 공부방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네. 듣기로는 공부방을 좀 여러 개를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공부방을 현재 하고 계신 건 무엇이고 네. 이것들을 시작할 때 뭐 알아봐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인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제 외부 수업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간은 좀 한정되어 있고 중국어 수업은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공부방이라는 거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알아볼 때는 그 이제 기존 우리 중국어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부방을 기준으로 동양북수에서 나오는 어린 분분 중국어 교실이라는 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인제 그 회사에 있는 교재를 쓰면서 나름의 저의 수업 방식을 좀 녹여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쪼끔 더 체계적인 공부방이 좋겠다 싶어서 다락원에서 나오는 샤오tou 중국어라는 이렇게 그 그림책과 함께 이렇게 뭔가 어플로도 학습자들이 좀 이렇게 복습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중국어 습관 루틴 잡기가 좀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샤오tou 중국어를 또 감행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실 중국어라는 게 굉장한 좀 장기간으로 배우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아웃풋이 좀 많이 나와야 하는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HSK 단계도 쪼끔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고 요런 것들도 찾다가 차이랑 네, 그 파고다에서 나오는 또 공부방 프로그램인 차이랑 중국어 안양 박달 캠퍼스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3 가지 다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인제 차이랑 중국어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런 공부방을 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네.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이런 공부방을 열기 위해서는 인제 일단은 그 회사마다 나오는 시스템이 나한테 잘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면밀히 살펴봤었고 시작을 할 때 이제 공부방 감행하는 관리자분 이제 관계자분들과 상담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제 공부방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인제 뭐 분분 교실 같은 경우나 뭐 샤오tou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교재만 사면 되는 형식이었었어요. 그래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내가 온라인으로 그냥 홍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쪼끔 운영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차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가맹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맹비 안에 뭐 이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도와주시고 세팅을 해 주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 가맹비가 쪼끔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이나 이런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수업을 준비할 때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맹비 부분을 감안하고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교재들을 내가 잘 소화해서 잘 녹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아까 앞전에 두 곳은 이렇게 교재를 저희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감행을 하는 거였는데 네. 그러면 일정 부수가 있나요? 뭐 한 50권 뭐 이렇게 사야 한다든가. 두 곳 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교재를 감행을 했지만 그 교재가 아니어도 다른 교재를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부수가 막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쪼끔 음. 자율적이기도 하고 가맹비도 없고 처음 시작할 때 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샤오또나 동양북스에서 하는 그런 공부방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재 자체가 이제 이제 동양북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린이 중심적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교재가 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할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제가 자체 교재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수업을 준비해야 내가 수업을 많이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그 그림책을 또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샤오또로 또 같이 가맹을 해서 결국은 이제 두 곳 다 쓸 수는 있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네, 차이랑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럼 차이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해진 부수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음, 네, 전혀 없어요. 보면 이게 우리랑 계약을 한다고 해서 딱 우리 것만 써야 되고 뭐 제재가 좀 있고 이런 거는 전혀 네, 없다고.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고 지금도 그렇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뭐 공부방 차이랑 입장에서는 네, 뭐가 남는 거죠? 책? 차이랑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저는 이제 기존에 있던 교재들은 이제 안 쓸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 뭐 너무 강압적으로 뭐 꼭 우리 교재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쓰기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실사를 나오거나 그러기는 하거든요. 쓰기는 써야 되지만 뭐 한 달에 어떤 정해진 부수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방을 가맹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진 분위기를 꾸미고 그 가맹비 안에서 홍보도 같이 하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매달 꼭 사실 이제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매달 꼭 뭐 10권을 사세요. 이런 식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근데 이제 공부방을 가맹을 했으면 그 교재를 쓰기는 써야겠죠. 네, 근데 그렇게 쓰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해외에 있거나 숫자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교재를 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매달 몇 권을 써야 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럼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공부방을 차린다고 함은 이제 선생님이 홀로 시작을 하실 때 내가 막연하게 교재를 다 준비하고 주제를 막 만들긴 힘드니 이런 네. 대형사에서 갖춰놓은 시스템을 우리가 교재를 사용하면서 빌려 쓰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네. 큰 제재가 있거나 네. 뭐 네. 그거를 뭐 계약에 묶이거나 뭐 이런 네.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좀 홀로서기 할 때 편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공부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네. 기획전이 좋으십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 네. 실사를 나오신다고 했는데 네. 공부방을 이렇게 차릴 때 네. 실사도 나오고 뭔가 뭐 교육 그런 허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사를 제가 직접 뭐 나오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민원 같은 게 들어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듣기만 들었는데 막상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차이랑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학원까지 개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에서 뭐 해법 교재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재를 막 쓰고 있다든지 이름만 그건 사실 차이랑을 이름으로 홍보를 하면서 다른 교재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회사 쪽에서도 굉장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실사를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뭐 실사를 나오면은 이제 공부방이 어떻게 꾸며지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은 아니지만 이제 이곳은 정말 우리 회사의 공부방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실제 교재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면 여러 중국어 선생님들을 보면 뭐 이런 해법이나 차이랑 같은 네. 그런 대기업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어떤 네. 분들은 상가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네네. 계시고 또 아니면 네. 선생님처럼 집에서 이렇게 운영하시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자기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선택을 하면 되고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맹비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되는 대로 이제 개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하는 공간이 안 돼서 학원을 나가고 싶다 하면 그걸 선택을 하는 거고 나는 아직 조금 이제 공부방에서 좀 하다가 나가고 싶다면 이제 처음에 선택할 때 그냥 공부방 형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도 아시겠지만 이제 학원 인가를 날려면은 평수가 어느 정도 30평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좀 더 확실히 어떤 공간에 나가서 해야 될 때는 모집이 더 잘 되기는 해요. 음. 어쨌든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방이라는 건 좀 숨어 있고 그래서 홍보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원장님들의 선택이에요. 네.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뭐 평소에 그런 정해진 것도 있고 또 네.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뭐 허가를 받는 예예.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 절차라고 할까요? 네. 이런 운영을 하기 전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운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방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방 할 수 있는 교습소 신고를 했어요. 네, 어디에 교육청에 가서. 가서 네. 신고를 하죠? 어디에 신고를 하러 가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안양시니까 음. 안양시 교육청에 가서 공부방 하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 네, 이제 공부방 사업자로 가면 이제 여쭤보거든요. 여쭤보면 거기서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말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금액 같은 거 쓰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왜냐면 이제 공부방 바깥에 내가 공부방 교습소에 뭐 시간당 금액이나 이런 거를 항상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 현관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 서류를 작성을 하고 신고를 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가증을 받으면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네,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이게 두 그런 개가 케이스. 별도군요. 그러니까 네, 허가랑 별도예요. 네, 또 교육청에 사업자랑 가서 네,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개인 과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과외도 신고를 하고 하는 것과 또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개인 과외든 공부방이든 교습소든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나오면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그걸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네,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학원은 더 음. 까다롭긴 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공부방을 하시면서 또 유치원 출강도 나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은 현재는 유치원 출강은 안 나가는데 어 이제 이전에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유치원 출강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같이 겸용을 했어요. 유치원과 공부방을 같이 네네네. 진행하셨던 거구나. 그럼 네. 코로나 이후로는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선생님의 강사의 삶에. 코로나 이후로는 일단 저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게 음. 많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외부 수업이 되게 많았었고 집에 오면 공부방 수업을 하고 100%가 다 오프라인 수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한 90%는 온라인 수업이에요. 10%는 오프라인 공부방 수업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중국어 회화, HSK 이렇게 온라인 1대1 줌 그리고 그룹화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치부도 마찬가지죠. 유치부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모든 이제 수업 형태가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고 그게 이제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어. 됐고 이제 특별히 공부방에 와서 이제 수시로 좀 학습이 필요한 뭐 HSK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쯤 만났잖아요. 네네. 코로나로 인해 네. 코로나가 오프라인 정말 많은 것을 가져준. 그러니까요. 네. 오프라인이 조금 어려울 때 만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내가 어린이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가 네네. 에 대한 이런 네.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 네네. 1-2년이 지나고 나서 네. 지금은 선생님이 별 구분 없이 두 개를 잘 네네.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보는데 그때 네네. 당시 어린이 강사라고 나를 한정했을 때 성인에 대한 걱정거리는 어떤 시선으로 있었던 걸까요? 성인에 대한 걱정거리는 이제 그전에도 유치부 수업하면서 저는 이제 어르신들까지 성인을 하기는 했었어요, 오프라인으로는. 그런데 인제 일단은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모집하고 그리고 음. 어떤 영역이든 뭐 어린이든 성인이든 그게 약간은 두려움? 그 부분이 제일 두려웠었고 그리고 성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예전에 첫 기억이 좀 안 좋았어요. 성인 어. 수업을 할 때 제가 보시다시피 되게 좀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첫 시작이 어린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성인 수업으로 갈아타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겸해서 할 때 이제 조금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저보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학습자분들이 이렇게 좀 끼어들고 뭔가 이렇게 내 수업을 제지하는 느낌이 나고 그런 게 되게 불쾌했어요. 불쾌해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좀 파고 나갈까? 내가 좀 더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나의 성향이나 이런 수업 스타일은 저는 어르신들하고 할 때도 되게 즐겁게 웃으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고 나가야 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성인 수업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이미 왜냐면 온라인도 포화 상태였거든요. 성인 수업도. 예, 아시다시피 또 온라인 강의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돌파구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수업 스타일이 조금 카리스마도 없고 약간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됐던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시작하기 앞서서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셨던 네네. 거고, 네. 지금 네. 보면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충분히 자리를 개별적인 수업도 모집하시고, 네네. 지금 어떤 선생님의 이런 특별한 선생님의 색깔도 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한 시도들? 시도는 저는 사실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네, 코로나가 그 포인트의 시작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내 일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삶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되게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인가? 일상인가? 모를 정도로 막 뒤섞여 있고 육아도 같이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되게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대면 수업도 못하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 속에서 나는 더 많이 해야지 그런 의지가 좀 불탔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이 한정적인 구조에서 엄청 많은 아웃풋을 내야지 되게 그런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서 활용할 수 있었고 사실 왜냐면 집에서 모든 걸 하니깐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그리고 제가 외부 수업도 많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늘 즐기고 싶은 일상에 대한 그런 갈망이 늘 존재했어요. 그걸 못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이제 다른 분들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시간을 잘 안 빼서 잘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를 이제 지키면서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일인지 일상인지 몰랐던 그 코로나 시절이 '내가 어쩌면 내가 바라는 삶의 방향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을 일상처럼, 일상을 일처럼 즐기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즐기지 못하니까 힘들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이슬 쌤이 예전에 한번 "이 좋은 시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막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그게 또 사실은 포인트가 됐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온라인에서 블로그 글도 쓰기 시작을 했고 인스타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걸 좀 많이 했죠. 독서 모임도 하고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한테 좀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돼서 또 인제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관계도 맺은 후에 온라인으로 이제 중고 수업도 오픈하고 모집도 하고 스터디도 오픈하고 성인 같은 경우는 스터디 오픈하고 발음 사뿐사뿐 중국어 발음이랑 이런 것들 오픈하면서 저를 믿고 또 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선생님의 지금 내용을 좀 네. 정리하자면 선생님이 예전에는 일은 일, 내가 집중해야 하고 체력을 쏟아야 하는 이 일로 이제 네. 집에서 나가서 체력도 쏟아야 하고 하니까 이게 좀 힘들고 균형을 잡기가 좀 네. 힘들었는데 이게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좀 루틴만 잘 이렇게 내가 안배를 해서 네. 적당하면서 중간중간에 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요렇게 몇 달, 1년 이렇게 지내보니 중간중간에 내가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뭐 취미 생활 같은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서 일을 네. 하니까 일이 즐거워졌고 그리고 네. 즐겁게 일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나를 자꾸 알리다 보니까 선생님의 색깔과 강의들이 인제 탄생이 됐다. 이런 과정을 네. 말씀해 주신 거죠. 음. 네.
그게 그래서 그 문제예요. 온라인에서 또 알리다 보니까 그 모임들이 이제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음. 예, 그게 또 그러니까 그랬어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온라인을 걱정하면서 만났을 때와 이제 그렇게 네. 선생님이 자꾸 발전하시는 모습 올려주시고 나중에 노래하는 이닝쌤이라는 뭔가 선생님이 딱 탄생을 한 게 보였어요. 아, 네. 그럼 저와도 다른 선생님만의 노래를 가지고 중국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네. 색깔이 네. 생겼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계속 좋아하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이런 네.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중국어에 노래를 이렇게 접목하게 된 그런 계기.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그것도 인제 제가 피아노에 대한 인제 갈망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사실은 노래를 많이 불렀었어요. 중국어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던, 그러니까 챈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반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음. 제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반주 배워야지 계속 마음만 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반주를 배우게 되면서 인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그 노래 위주로 반주를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쪼끔 더 내 수업에 접목을 해 보면 더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음. 결국은 내가 즐기고 싶은 그 일상이 일에 또 접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난 너무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노래를 개사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노래하는 중국어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토대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일상을 즐기면서 그게 음. 일에 접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화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맞는 네. 말씀이에요. 그럼 네. 저는 유튜브 하니까 그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초반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 네. 이거 해 보니 나랑 안 맞는다.' 하면서 아. 그 중간에 영상이 좀 다른 결로 가요. 그러다가 네네. '이건 좀 맞네.' 하면서 길게 가다가 근데 또 이것도 재밌겠어 하면 저는 막 쪼끔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스스로. 네. 네. 선생님은 이 노래를 올리면서 이런 적은 네. 없었는지 콘텐츠에 대한 고민. 저 늘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뒤섞여 있어요. 진짜 뒤죽박죽이긴 해요. 그러니까 음. 이슬 쌤 말한 것처럼 '아, 오늘은 낭독이 하고 싶네. 낭독 올려야지.' 이러고, 오늘은 노래 '아, 이거 반주 쳤으니까 꼭 해야지.' 해서 노래 올리고 그렇긴 해요. 그리고 사실 초반에 또 돌아가면은 제가 좀 옛날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 중국어 강사하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걸 좀 덜어내고 싶어서, 내가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좀 아까운 거예요, 나름의 노하우 같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시작하는 분들한테 정말 편하게 내 영상을 보면서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런 예비 강사님이나 엄마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쪼끔씩 올려봐야지 했던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노래를 녹이긴 했지만 음. 어쨌든, 그래서 시작은 또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노래하는 중국어로 또 노래도 불렀다가 뭐 낭독도 했다가 뭐 드라마도 했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 그거는 인제 제가 하고 싶은 거가 그때그때 생기면 하게 되고 체계가 없기는 한데, 결국 그러면서 '아, 이제는 좀 체계를 잡아야겠다.'라고 느끼기도 음. 하고 '시리즈로 가야겠다.' 느끼기도 했고, 이제 요즘에는 인제 '정말 시리즈로 가야겠다. 그리고 좀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진짜 음.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론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올리고 나서도 '이걸 많이 볼까?'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소심하고. 네. 선생님이 위에 노래하는 이닝쌤이라는 그 타이틀이 네네. 있고 그 네. 영상들에 약간의 근데 노래를 녹이신 것도 있고 노래가 네, 주인이 맞아요. 없으니까 혼재돼 있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인은 아, 노래를 그래요?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드라마나 낭독 같은 경우는 인제 수준이 다른 거니까 네. '수준의 콘텐츠구나.'라고 느꼈는데 지금 제가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 본인만 아는 문제다.' 아, 남들이 그래요? 볼 때는 남들이 볼 그럴 때는 수도 내가 있겠네요.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잘 볼 수도 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저도 너무 시도를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를 하면서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네. 말고 우리 쭉 이 유튜브는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쭉 올려보는 걸로 그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네. 그 노래를 직접 반주를 하시면서 올리는 네.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제가 들어보면 네. 이미 기존에 있는 반주에 선생님이 노래를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원 맞아요. 반주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도 궁금해요. 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저번에 올렸던 클레멘타인 반주에 있는 뭐 신니앤 하워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오래된 그런 곡에 이제 개사를 입힌 노래들이잖아요. 중국어 노래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영어 노래인 듯한데 중국어가 입혀져 있고 그런 것들은 반주가 조금 이제 무료로 공유된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어디서 예. 찾을 수 있나요, 그런 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찾기도 하고 뭐 바이두 같은 데서도 좀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좀 살핀 뒤에 찾기도 하고 도저히 못 찾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반주 이제 피아노로 이렇게 MR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부탁을 좀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받을 때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을 때도 있고 정말 이제 좀 그렇다 싶을 땐 진짜 생 반주로 그 악보만 찾아서 정말 그 도레미파솔라 예 그것만 해서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외국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되게 오래된 그 외국 음. 동요 반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이 예 쪼끔 풀려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런 곡에다가 이제 가사만 입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쩐지 그리고 지금 음원이 저작권에 완전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온다든지 그러면 내리기도 했어요. 네. 예. 들어오기도 하는군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도 수익적인 걸 요즘에는 포기하고 그냥 올리잖아요. 대부분 이제 노래 커버송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음. 그런 음악에 대한 그런 이제 수익료는 다 예 제작자가 가져가고 아니면 좀 분배를 하거나 그런 식인데 저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침해 신고가 올라와도 이거는 너무 좀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포기하고 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오면은 삭제를 하고 다시 막 이제 좀 공유된 것을 찾거나 바이두 같은 데서 쪼금 찾거나 아니면 외국 곡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거나 네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노래하는 이민셈으로 가시기 위해 그런 네. 음원에 대한 연구나 뭐 검색이나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들이신 편이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되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예 이게 지금 내가 뭐 음반 내려 그러니까 뭔가 음. '차라리 새로운 창작곡을 하는 게 낫지.'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냥 '아 내가 좋으니까 그냥 하자.' 네 뭐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수업하는 친구들만 잘 들으면 됐지.' 뭐 이런 음. 생각에 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왠지 나중에는 선생님이 지금은 있는 음원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네. 어쨌든 내 이 영상들이 중국어 배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쪼금 편하게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좋아하는 분야라 멈출 것 같진 않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창작을 해서 네. 음원식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아 이런 창작을 생각을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반주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뭐 음악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어떤 뭐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즐기면서 배우고 있는 단계? 네 그런 단계. 네. 음. 너무 제가 넘볼 수 없는 저는 노래는 다 제 그냥 생목으로 불러서 올렸는데 선생님을 맞아요. 네. 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음원부터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좀 이렇게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야 지금 어떤 거는 사실 생음악으로 올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음. 음원을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으니깐요. 그리고 이제 그 MR 올리신 이제 다른 그 명아쌤이라고 또 그분께 또 허락을 구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 그 음악 만드는 분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반주를 쳐야 되구나.'라는 결론에 맞아요. 다다라서 '미흡해도 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 되게 제가 들어도 이 막 그냥 일반 피아노로 치는 게 되게 허전하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라도 입혀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 그런 것 나중에 같아요. 쌤 퀄리티 네. 좋은 이런 중국어 뭔가 첫 영상이 올라오면 네. 꼭 알려주세요. 저 네네. 제 제가 댓글로 뭔가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약간 유행하는 음악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네네. 그 트랜스 방송 이런 것들은 되게 짧고 음. 그것도 어디 동요곡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이제 제가 피아노 쳐서 이제 중국 가사만 넣는다든지 예, 좀 짧은 곡들을 조금 선정해서 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있는 생각합니다.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는 네.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열고 강의를 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자리가 잡혔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도 궁금해요. 이제 뭐 온라인이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다 개설하시면서 선생님 콘텐츠를 쌓아가시고 그걸로 인해 네. 뭐 사람도 모집을 해서 직접 강의도 가능한 지금 이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생활을 하실 때 느꼈던 네. 점? 첫 번째로는 '정말 쉽지 않구나.' 를 음. 느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이게 있지만 근데 사실 어렵지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뭐 온라인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나를 보여주고 평소에 내가 나를 막 보여주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여주고 내 색깔을 드러내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니까 즐겁고 네. 그리고 온라인이 좀 매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프라인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면 그 반응들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내가 수업이 좀 만족도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온라인은 사실 눈에 세세하게는 안 보여요. 물론 수업할 때 그 아이들의 눈빛이나 이런 건 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댓글을 막 악플을 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되게 싫은가?'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안 좋은 점들이 막 그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공개를 하고 나면 별게 아닌데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정말 오히려 더 편한 세상이 온라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알리는 것들도 저는 정말 쉽지도 않고 유리 멘탈이에요. 좀 막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내가 일상처럼 즐기니까 즐겁고 그게 이제 쌓였던 것 같아요. 쌓이고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요즘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지만요. 네, 좀 바빠져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기고 제가 또 사실 사이버대 유튜브 학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하긴 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그런 시스템 안에 또 영상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렵지만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그런 선생님 그 하던 기간이 지금 대략 한 2년 네, 2년 되셨어요? 2020년에 유튜브 시작해서 네, 작년에 또 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유튜브 강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수업에 좀 접목을 시키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나의 경험도 좀 녹여서 이제 하다못해 내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유튜브를 해 보세요."라고 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제 유튜브 강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영상 편집과 제작 강의도 같이 이제 붙여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 씨앗은 온라인에서 중국어를 나를 알리는 게 시작이 돼서 결국은 다른 엔잡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있고 제가 처음에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그걸 느꼈지만 결국은 '어렵지만 그냥 끝까지 하면 되는구나.' 두 가지. 예. 그걸 그러니까 느꼈던 제가 지금 정리하려고 했던 걸 스스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니 예. 네. '쉽지 않다. 정말 쉽지 맞아요. 않다.' 네. 온라인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이제 저도 온라인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을 많은 예비 네. 강사님들이 보시고 이제 강사 양성할 때 꼭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온라인에서 뭘 하셨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정말 딱 제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네. 쉽지 않은데 네. 선생님도 2년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온라인 생활 꽤 3 오래 년 하셨 네. 예 3년 차입니다. 네. 3 년이 됐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거를 쪼끔만 이 악물고 2 년, 3년 하다 보면 나의 그 발자취들이 다 남으면서 또 네. 그곳을 구경하러 오신 팔로워분들이 계시면서 네네. 이제 모객이 되고 이러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온라인에서도 자리 잡으신 은영 선생님도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예비 강사님들이 온라인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 그럼 일단 힘들다. 네. 그치만 힘들어요. 2-3년 정도 하고 나의 색깔이 나오면 중국어 강의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연계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강의는 온라인에서 네.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 요렇게 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엔잡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중국어 강사였다가 지금은 중국어 강사이시기도 하고 또 유튜브 강의를 하고 계신 유튜브 강사이기도 하신데요. 네. 엔잡을 갖기 전에 네. 저희 잠시 만났을 때 네네. 그런 이 강사 직업에 대한 고민을 살짝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중국어 강사에 대한 나의 마음 어떤 걸 어 고민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사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외부 수업도 맡고 사실 저는 인제 강사 시작하고 정말 우연찮게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그냥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가 눈에 들어와서 들었고 그 같이 들었던 멤버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해 봐야지 하다가 근데 시연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어 나 좀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 나 말 잘하지?' 막 이러면서 '강사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했지만 1 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년 차 딱 됐을 때 수입이 이제 2 배로 늘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입 때문에 계속 꾸준히 했던 건 아니고 결국 인제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강사라는 거는 중국어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쭉 가 봐야겠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내가 강사라는 직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몇 년을 쭉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일단 체력적으로 어느 순간 너무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인제 돈을 또 못 벌게 되는 건가? 이게 이 몸으로 뜨지 않으면 못 보게 되는 건가?'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다른 거를 같이 접목해서 강사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를 물면서 그런 시기에 온라인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더 확 어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나의 다시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내 수업의 또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중국어에서 또 확장이 되는 거고 그 시작을 온라인이라는 시작을 중국어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강사라는 직업은 내가 끝까지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엔잡의 어떤 다른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음. 네. 고것도 음 사실 저는 아웃풋을 막 이렇게 빨리 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좀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정말 센스가 좋으시다. 똑같은 내용도 저렇게 잘 풀어내시네.' 이런 것들을 자꾸 눈에 보면서 나도 그걸 막 쫓아간다기보다는 그냥 '나 색깔에 쪼끔 요 부분만 녹여 볼까? 요 음. 부분만 녹여 볼까?'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쌓여서 이제 다른 영역까지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음. 지금 말 잘한 거 맞나요? 네.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다들 네 이제 처음에 중국어 강사로서의 어떤 고민들은 네 이제 쭉 이제 강의를 해 오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쪼끔 더 발전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일상이 즐겨지지가 않으니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제 '다른 걸 해야 하나.' 그런 고민에 막 꼬리에 꼬리를 휩싸이고 있을 때 온라인이 또 다른 시작이 됐고 또 내 강의의 확장이 됐고 또 그게 이제 또 쌓여서 다른 강의까지 하게 된 그렇게 선생님도 네. 직업이 강사시니까 자꾸 내 말을 정리하고 내가 지금
네. 그 질문에 올바르게 가고 있나 네. 이거를 이제 계속 지금 찾고 계신데 스토리텔링이 잘 되고 있나? 막 이러면서.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론은 네. 선생님이 이 중국어 강사라는 직업은 나는 계속 가지고 갈 거지만 내가 네. 좀 체력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고 또 온라인에 그 중간 어디에 있을 당시 내가 좀 나이도 네네. 들은 것 같고 막 이래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라고 네. 했지만 가다 보니 또 다른 나의 색깔을 찾았고 그 온라인에서 나한테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면서 내가 네. 예상치 못한 분야로 발을 들이게 되고 네.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아 맞습니다. 오빠 너무 정리 잘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그래서 선생님을 중국어가 또 네. 네네. 중국어가 사실 씨앗인 것 같아요. 음. 예. 아니 그래서 중국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너무 많지만 선생님이 그걸 온라인에서 도전을 하셨던 그것이 저는 씨앗이라고 네네. 맞아요. 저는 제 스스로 좀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전하셨던 걸.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어 지금 선생님이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시는 모습이 다른 네. 선생님들의 본보기 이런 네. 참고 이런 멋진 모습으로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런 N잡 강사로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두 개를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더라. 뭐 혹은 하다 보니 이렇게 힘든 일도 있더라. 이런 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작 강사로. 아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강사들은 중국어 강사들은 중국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음.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으니까 공부도 하고 강의 교수법도 연구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저도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게 확장이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왔을 때도 뭔가 사실 그런 건 있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네.' 음. 정말 밑바닥부터 뭐 다시 시작하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싫은데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하면 강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개척을 못하면 다른 일도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제가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 '믿고 몇 년은 해 보자 다시.'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사실은 제가 오프라인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오프라인 수업이 들어오겠죠. 다시 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수업을 또 확장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음. 내가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올 것이냐에 되게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힘들기도 힘들지만 그 온라인 프로젝트를 딱 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피드백도 계속 수시로 해 줘야 되고 수업 준비, 강의 그리고 피드백 또 다른 수업 준비. 뭐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겼을 뿐이지 사실은 더 많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해 보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다시 시작하는 느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익숙함을 버리고 시작을 했던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수입적인 면에서 뭐 오프라인이 더 수입이 더 많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꾸역꾸역 참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엔잡의 강의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 지금은 사실 전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영역에서 강의하잖아요. 네.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고 경험치가 없으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늘 수업하러 갈 때 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인제 교환도 다시 제가 또 내 나름대로 새로운 영역이니까 만들어야 되고 늘 긴장 속에 있는데 중국어 강사로 처음 시작할 때 그 새로움의 절반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힘듦의 절반 정도?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던 그거보다는 확실히 쪼끔 더 한번 해 봐서 그런지 그때 힘듦의 감정의 좀 절반 힘듦은 음. 절반이고 뭐 긴장은 똑같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생기셨구나.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게 내가 중국어 강사로서의 했던 경험이 정말 헛된 게 없구나. 내가 매 순간 반복됐던 그 삶이 결국은 나한테 또 다른 성장을 가져와 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면 또
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면 네. 온라인 시장이 처음 내가 예상한 거보다 더 쉽지 않았고, 네,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이 바라볼 때 딱 온라인에서 수업하는 그 시간 뒷면에 그걸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거 끝나고 피드백 주는 시간, 네. 그다음, 왜냐면 자료를 다시 쌓아야 되니까 자료 만드는 맞아요. 시간, 이런 네. 것들이 다 더 예상하지 못한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동시에 온라인 수업의 단점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힘들었던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거를 내가 한번 그 과정을 해 봤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엔잡의 과정을 할 때도 똑같이 시작하는 공포스러운 마음이지만 시간도 줄어들고 전보다는 덜 떨리고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었다. 요렇게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고 못하고 이 기로에서 항상 나를 되돌아볼 때 '아 내가 요거 했던 건 좀 도움이 되네.' 뭐 이런 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앞전 강사 시절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제가 볼 네. 때는 유튜브 강사하고 나시면 이제 이것도 손에 익으실 거 아니에요. 왠지 또 제 다른 영역의 강사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약간 진짜 엔잡의 강의를 같이 네.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핵심만 꼽아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 힘든 거는 똑같이 힘들지만 긴장도 똑같이 되긴 하지만 확실히 진짜로 그 중국어 강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 왔을 때도 수업하는 방식은 힘들지 않지만 자료를 쌓는 거, 음. 온라인에서 자료 쌓는 건 사실 힘들었고, 근데 그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할 때도 자료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 예, 교환 짜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배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절반이고 긴장은 똑같고. 네.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직업의 강사로 두 개를, 이제 하나는 자리를 잡으셨고 하나는 이제 네. 새로운 도전을 시작은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 네, 제가 뭐 이제 사실 이제 학교 지금 다니면서 수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채널을 두 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닝쌤이라는 채널은 중국어 교육 콘텐츠, 노래하는 중국어 이닝쌤 그대로 가져갈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이제 콘텐츠로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학습에 관련된 그런 시리즈 콘텐츠랑, 그리고 이제 예비 선생님들께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뭐 어떤 영상이든 또는 뭐 다른 멘토링이든 이제 그런 콘텐츠를 조금 기획해서 앞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영역은 이제 유튜브 강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색다르게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음. 어 한편으로는 또 선생님들한테 유튜브 하라고 좀 많이 권해 드리고 싶고, 또 그런 걸 쪼끔 또 도와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강의 시작하면서 새로 채널을 차이나는 디지털 세상이라고 영상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이제 수업에 대한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쌓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에 음.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영클스 클럽이라고, 그걸 또 하나 제가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청소년들 대상으로, 나름의 이게 우리도 있을 때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 하면서 되게 저의 어떤 색깔이나 진로를 되게 빨리, 진로는 되게 강경하긴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조금, 예, 조금 세분화해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쪼끔 더 이제 청소년들한테 쪼끔 전달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영상으로 스토리텔링 뭐 이런 쪽으로 기획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고렇게. 네. 선생님은 유튜브 강사를 같이 가지고 가시니까 네. 유튜브 쪽으로 주력을 하는데, 네. 유튜브 영역도 중국어는 그대로 살리고, 네. 또 지금 유튜브 강의나 이런 쪽으로도 살리면서 또 폭을 쪼끔 청소년 진로 쪽으로도 네. 가져갈 수 있게
네. 하시려는 큰 계획을 보통 다들 아, 강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선생님은 아예 나는 유튜브를 주력으로 할 거다라는 그런 네.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고 선생님 직업과도 딱 연관이 되는 두 번째 직업과 네. 연관이 되는 거라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모태로 사실 영상으로 제가 하는 컨텐츠도 살리고 강의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조금 방향이나 이런 걸 잡자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그런 영상으로 진로를 찾고 싶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쌓고 싶은. 네. 자, 그럼 선생님의 스토리를 쭉 듣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네. 우리 은영 선생님께서는 중국어 강사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유튜브 강사로, 엔잡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 네. 이 엔잡 두 번째 강사의 유튜브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유튜브 영역에서 많은 또 새로운 도전과 콘텐츠를 쌓고 계신데, 네.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예비 선생님들이 중국어 선생님이시기는 할 거예요, 보통. 네. 그치만 은영쌤처럼 온라인에서 뭔가 내 영역을 더 넓게 뻗쳐가고 싶다. 혹은 네.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나의 방향과 색깔 같은 것들을 좀 코칭받고 싶다 하면 네. 선생님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혹은 대면으로 만나 뵙고 선생님에게 앞날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 네네. 무엇이든 물어보살. 네. 그러시면 어떨지 그런 네. 생각이 그럼 너무 좋죠. 음. 저도,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또 좋은 경험을 좀 나눠주고 싶기도 해요. 네. 다음 인터뷰에는 유튜브 강사로 조금 더 자리 잡고 성장한 선생님을 네. 만나 뵐 수 곧 빠른 있었으면. 시일 내에 제가 좋습니다.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네. 저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정말 많이 했고 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네. 선생님의 다른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 선생님 네. 가는 길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